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6일 저녁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 단일화 문제, 그 다음에 이 단일화 문제가 잘 안 되니까 지금 여권이 꼼수 장난질을 하고 있어요. 이 장난질이 뭐냐, 지금 잠시 후면요 8시부터 의원총회를 엽니다. 말하자면 안철수 이제 꼬드기려고 이제 꼼수 의원총회를 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막바지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단일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하나의 목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권영세 선대본부장의 입장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대장동 몸통이 누구냐 가지고 어제도 이제 토론에서 나왔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직도 말이죠, 한 뭐 20여 프로, 그러니까 30% 가까운 우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100% 대장동 사태는 바로 이재명이 몸통이다, 그분이 이재명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는 진술과 녹취록들이 연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제가 종종 여러분들께 인용 보도해 드리는 강천석 조선일보의 지금 고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 강천석 칼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 대한민국의 대선, 뭐 대한민국의 대선도 전쟁이죠. 예.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하면서 과연 우크라이나 침공이 우리 한국에 주는 경고는 뭐겠느냐? 3월 9일 날 전략적으로 투표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의 칼럼인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칼럼입니다. 이 칼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앞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김건희 카페, 이 팬카페, 이 건사랑인데요. 여기 지금 가입자가 보니까 거의 뭐 한 달 전에도 72,000명 있는데요. 꼼짝 안 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자,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권 교체 투표한다라고 그런 결심으로 이 김건희 팬카페인 건사랑에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오늘 내일 모레 3일간의 10만을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힘, 저력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제 방송 썸네일 밑에 이제 방송 제목들이 나오고, 그 밑에 방송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해시태그가 있고, 거기 맨 위에 김건희 팬카페에 가입할 수 있는 링크가 걸려 있어요. 거기에 꾹 눌러주시면 그거 뭐 1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꼭 좀 수고 좀 해주십사. 그래서 김혜경에 대한 확고한 우위와 지금 초박빙으로 내닫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에서 확고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방금 전에 권영세 본부장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기자회견 한마디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이 단일화라는 것 잘 알고 있다. 단일화 방식을 여론조사할 거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그러나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고,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직접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마디로요,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께서 단일화에 대해 분명하게 원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에서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밖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부분을 양해해 달라. 그리고요, 28일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단일화를 시한으로 보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가급적 빨리 진행되면 좋겠지만은 저희는 단일화 부분은 국민이 절실하게 바라는 것이니만큼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투표 전날까지도 상관이 없겠다. 투표 인쇄일에 상관하지 않고 투표 전날까지도 노력할 생각이다. 자, 이걸 보면요, 이 단일화 협상이 막후에서 하긴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다만 그렇게 순항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표 인쇄일에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요, 28일 날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중에는 뭐 타결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투표 전날까지도 한다라는 얘기만 보더라도 2중 3중으로 지금 그렇게 쉽게 단일화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고통스러운 내면을 밝힌 것이 아니겠느냐, 우호적으로.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경선 여론조사 수용하겠느냐, 구체적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지금 뭐 여론조사 수용할 시간적 여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후보 지지율이 초박빙인 상황과 관련해서는요, 무엇이 초박빙이고 박빙인지 모르겠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앞서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 우리 윤석열 후보가 조금 여유 있게 앞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을 상당히 우회적이고 암시적으로 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 분위기를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오늘 내일 중으로 이 단일화가 극적 성사될 가능성, 물론 배제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뭐 지금 잘 된다라고 했다가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요, 이 권영세 본부장 이 발언을 보면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감이 드는데, 또 모르죠. 느닷없이 이 안철수 후보 그럼 뭐 그렇게 해버리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그렇게 하나의 큰 빅 브레이크스루를 만들기 위한 이 결심의 순간을 조금 늦춰서 이 극적인 효과를 거두는 거,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작전의 일환일 수도 있어서요, 양면적인 측면은 일단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무게추는 51대 49로 그렇게 쉽게 빨리빨리 진전은 안 되는구나 라고 저는 느낍니다. 자, 이에 반해서요, 지금 이재명 쪽에서는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판세를 뒤엎으려고. 왜냐하면 뭐 초박빙 구도로 밀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영국 이 배팅 업체가 내놓은 전망률을 보면 72대 26으로 3배나 우리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비례대표제라든가 비례대표제를 확대한다든가 위성정당 금지시키는 거, 이런 거를 제의하면서 이 안철수 후보한테 동의를 구하니까 그거는 당 내부 사정을 다른 분에 대해 내가 잘 안다. 그런데 과연 의원총회를 통과할 것이냐? 그게 한마디로 키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총회를 통과하면 내가 정치개혁안에 동감할 수도 있어. 올라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지금 이제 잠시 후에 8시부터 말이죠, 의원총회를 해요. 이런 쇼가 정말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쇼입니까? 해도 심하잖아요. 이런 쇼를 우리 국민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 안철수 후보가 토론회에서 진정성이 있다면 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만은 의총에서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후보가 제가 당론으로 확정해 의총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다. 그래야 정말 믿으실 것 같다. 이 발언 때문에 지금 이제 국회 지금 8시부터요,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총을 열어서 이 통합적인 국민통합 정치개혁안 논의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참석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주말에 이례적으로 주말에 소집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기도 하지만 지금 선거가 3월 9일인데 10여일을 남겨놓고 이렇게 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제안한 안을 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발언한 대로 따라주는 이재명의 민의다. 여러분들, 이걸 정당이라 할 수 있겠어요? 민의를 중시해야죠. 지금 우리 국민의 민의가 이런 정치 개혁안을 3월 9일 선거를 앞두고 하라는 게 우리 민의의 요구냐? 천만의 말씀이죠. 이게 장난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지금 안철수 후보를 둘러싼 단일화의 양쪽에서의 어떤 그 경쟁적 뭐라고 그럴까요? 이 작업. 이거 이재명,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도 뭐 정치판의 선수인데 여기 민주당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대장동 몸통이 과연 누구인지 저도 이제 보도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결정적 증거는 최근에 모든 언론이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영학 회계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만배, 그 다음에 유동규, 또 남욱, 이런 사람들이 녹취록에 발언한 내용들, 이게 일제히 보도가 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남욱 변호사가 작년 가을에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매일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이 이재명이가 몸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린애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이 몸통, 이재명의 이 몸통인데, 이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어떤 작전을 꾸렸던지도 다 알아요. 이런 것을 또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제3의 증거가 뭐냐면, 이 원희룡 본부장이 제보받은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이 보따리 폐기물이에요. 폐기물이 아니라 이제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 경인고속도로 이 배수에다가 버렸던 이 보따리예요. 보따리. 이 보따리를 이 고속도로 청소부 아저씨들이 주워가지고요, 배수에서 주워서 이 국민의힘 측에 제보해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녹취록이고요,
하나는 남욱의 진술 내용,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원희룡이가 주었다고 하는 이 보따리, 이거를 다 풀어보니까 야, 이거 이재명이가 몸통인 것이 뭐 200%, 300%, 1000% 확실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석열이가 몸통이다, 이렇게 거짓말 둘러대는 이재명,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심판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우선 이 공모가 있기 직전부터 이 관련 대장동 4인방 5인방들이 전부 모의를 해서 자기들끼리 이 화천대유가 가져가는 걸로 이 공모 지침서를 딱 만들었고, 이미 정민용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이 정민용이는 누굽니까? 남욱 변호사의 서강대학교 후배잖아요. 정민용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어디에 집어넣느냐? 도시개발공사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유동규 밑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유동규 밑에서 정민용이가 초과 이익 환수 이 조항을 삭제하는데 앞장서게 했어요. 예, 정민용이가. 그래서 이 정민용이를 집어넣었다는 얘기까지도 녹취록에 전부 다 나와요. 그리고 이 정민용이가 바로 이재명이하고 직보를 해서 이 공모사업 지침서를 결재까지 받습니다. 자, 이런 대목들이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예, 자세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정민용 같은 경우에 이 남욱 정민용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 남욱 변호사가 이 검찰에서 분명히 진술을 했고, 이게 만약에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들, 즉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내용들, 말하자면 이 초과이익 환수 이런 거 빼고 그야말로 민간 사업자들한테 수천억의 이익이 가도록 배당금을 하는 주는 이러한 이 사업 지침서,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가면 이재명은 낙마한다라고까지 지금 정민용이한테 들었다, 이거를 검찰에 남욱 변호사가 밝혔다라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이게 대장동 이 사태거든요. 그러면서 또 녹취록에, 노래방에서 한 녹취록을 보면 어떤 또 내용이 나오느냐, 바로 이 4인방이요, 도원 결의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정민용이, 그 다음에 김용, 이 두 사람은 이재명이가 직접 내 측근이 맞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고요. 거기에 뭐 유동규, 그 다음에 이제 정영학, 남욱, 이런 사람들이 의형제까지 맺어요. 이 정도면 끝난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말이죠, 이 원희룡 본부장이 이 제보받은 내용을 말하자면 이제 전격 공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녹취록 내용 중에 4천억을 도둑질하고 하는데, 4천억짜리 도둑질을 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도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남욱이는 이 정영학 씨하고 하나은행 관계자를 만나서 무관도 영화를 찍는 것처럼 공사 안에 우리 사람을 넣어뒀다라고까지 해요. 이 우리 사람이라는 게 누구냐? 바로 정민용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말이죠, 2015년도 2월 달에 이 말하자면 대장동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러한 이 공모하는 내용들이요, 이미 2014년도 11월 달에 이미 다 자기네들끼리 논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업자 공모가 되기 전부터 자기들이 이제 그림을 다 그렸고, 그 그림을 그린 대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이 되고, 최종적인 이 공모사업 지침서를 이 정민용이가 누구한테 직거를 해서 결재를 받느냐? 이재명한테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보다 더 분명한 이재명의 몸통, 뭘로 더 증명하겠어요? 더군다나요, 지금 원희룡 본부장이 공개한 이 문건 3개가 있어요. 대장동 문건 보따리. 이게 고속도로 작업반에서 이제 주어가지고 이제 제보를 한 건데, 이 내용에 보면 이 수십 개의 문건이 있는데요, 이 정민용이 명함도 들어있고 2014년도에서 18년도까지의 4여 년간의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보고서도 들어가 있고, 또 이 정민용의 자필 메모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문건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이 정민용 씨가 결재를 받았다라고 하는 대장동과 제1공단 분리개발 보고서가 있고, 두 번째 문서는요, 이재명 당시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배당 이익 1822억 원을 임대아파트 사업이 아니고 현금으로 받기로 한 공사 배당 이익 보고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재명 시장이 2018년도 6월 경기지사 선거 때 1공단 공원 사업으로 2761억 원을
환수했다고 홍보했는데 실제 공원 조성 비용은 2,340억 원으로 기재된 2017년도 6월 고시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자료도 있어요. 이 선거법 위반 사건 자료를 보면 이 사람들이 대장동 일당들이 이재명 후보를 무죄로 만들려고 이 검찰 수사, 법원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작업을 할지, 이 위증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논의하는 내용까지 전부 다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원희룡 본부장이 이런 이 무죄 판결을 유도하기 위해서 짠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정민윤 씨하고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은 이재명 후보 재판의 증인으로 나가서 큰 틀에서는 환수된 게 맞는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환수했다는 5,503억 원 중에 배당 이익 1,822억 원 이외에는 원래 아파트를 개발하게 되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기부 체납이나 건설 비용이다. 이것을 환수했다고 재판에서 어떻게 말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문건도 다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 맞추기 덕분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 아닌지 규명하라,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러한 이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바로 이제 김인섭이가 들어가면서 이것도 이제 남욱의 진술 내용에 나오는 거예요. 김인섭이라고 하는 이재명의 선대 본부장이 말하자면 이 백현동 개발 사건과 관련된 이 회사에 임원으로 들어간 이후에 뭡니까? 이 임대 비율이 본래 100%였는데 임대 비율을 10%로 낮춰요. 그리고 용도를 4단계나 끼워 올려서 또 사업 승인을 해줘요. 그래서 수천억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이 내용, 이것도 바로 이재명이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굉장히 큰 이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거 틀림없이 알았을 것이다, 몰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 플러스 이 백현동 모두가 바로 이재명이가 몸통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토론에서도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은 대장동 몸통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재명이는 대장동으로 이익을 본 것은 윤석열 후보다, 이렇게 또 이 공격을 하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이완용이가 안중근에게 나라를 팔아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점 여러분들께서도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강천석의 이 칼럼, 질 수 없는 선거가 이기기 힘든 선거가 되냐, 이 내용은요, 지금 벌써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별도 방송을 편성해서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한번 묶어서 제가 바로 이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이 많은 시청 당부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